등장인물 보니까 민주당과 관련이 있네요. 녹취록 속의 두 의원 탈당, 오늘 탈당한다고 발표를 했죠. 뭐 오전부터 하고 오후에도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그리고요, 이런 가운데 질문에 또 반문을 한 이재명 대표. 최근에 약간 반문을 하는, 다른 사항을 거꾸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도 또 그런 모습이 있었다 그러네요. 자, 요 내용인데요. 오늘 이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뭐 탈당과 관련된 입장을 좀 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의 설명 좀 있었는데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즉각 탈당하기로 의총에서 신상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할 말은 많고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남은 조사와 법적 절차 과정에서 저희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 탈당하는 것으로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좀 당을 떠나서 법적으로 투쟁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민주당은 벗어나 있지만 국민과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다 전언이니까 또 뭐 최종 의사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이었으니까 뭐 그런 과정상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다 언급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쉽고 안타까움 또 뭐 끝까지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뭐 미안함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결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시 그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김영주 전 의원님, 네. 그동안 두 의원은 결백을 주장하면서 탈당에 대해서 거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거든요. 근데 오늘 오전에 돌연 탈당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냈어요. 그리고 설명도 좀 하면서요. 근데 지금 방금 마지막 영상에 질문이 어제 저녁에 이재명 대표가 두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그걸 얘기할 건 아니고 이렇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당장에 이 두 의원의 탈당을 놓고 이재명 대표가 그걸 설득했다면 이거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시각이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뭐 이재명 대표가 주도적으로 뭐 탈당을 설득했다에 주안점을 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당내에서 두 의원의 탈당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그 이른바 압력이 커졌습니까? 압력이 커지고 또 이제 송영길 대표가 직접 뭐 자기가 출석하겠다고 나오셨는데 실제로 우리로서는 어떤 형태로든 이번 이 돈봉투 사건을 빨리 마무리 짓고 총선을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조금 더 두 분이 전념해서 뭐 그 검찰 조사를 맡든 자기 해명을 하든 할 수 있도록 또 당이 조금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아무래도 이제 총선의 시계가 뚜벅뚜벅 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무래도 충분히 윤관석, 이승만 두 분 스스로도 납득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이 두 분의 조사가 있어야지 그다음에 송영길 대표의 조사로 가고 그래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내에서도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난처해졌거든요. 그냥 검찰에만 맡기자고 얘기한 것 자체가 자체 조사 가지고 없단 말이에요. 부담이 되고 다른 의원들은 계속 왜 전수조사로 하자는 불만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런 의견들을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 아까 이 대변인은 뭐 어떻게 생각하냐를 전원 형태로 좀 약간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오늘 기자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계속 질문하죠. 이 상황에 대해서. 그 모습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탈당 관련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있으셨는데 당신적으로 제안을 하신 게 있으신가요?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된 다음에 탈당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태영호 사건은 검찰 수사를 한다고요? 원래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하던데.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우리 박순자 의원 수사는 어떻게 돼갑니까? 관심이 없으신가 보군요. 그러니까 질문을 받은 이재명 대표가
다른 사안으로 반문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지금 3명이 등장했잖아요. 오늘 공개가 된 민주당이 만든 포스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태영호, 김연아, 박순자 각각 어떤 일이 있다. 이걸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만들어서 공개한 건데 제목이 장사의 신인데 앞에 공천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언급했던 인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자, 양무석 전 의원님. 네. 일단 이재명 대표 기자들이 한 질문에 답은 안 하고 네. 오히려 경쟁 정당 사항을 언급하면서 누구는 어떻게 되고 반문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런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이런 포스터를 만들 처지입니까? 뭐 만들 수 있죠. 뭐 처지라고 물어봐요. 예. 자, 이재명 대표가 그 답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이 터지자마자 초고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예. 사과했고요. 정치적 고려 없는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요청을 했고요. 그다음에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고강도로 이야기를 한 상황이고 예. 그 중간중간에 이 당내 반개혁 그 세력들이 계속해서 왜 자체 조사 안 하냐라고 징징거리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체 조사를 초기에 이야기를 만지작거렸었잖아요. 그랬더니 셀프 조사에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저러는 거 아니냐라는 그 내부 공격들과 외부 공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깔끔하게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한 검찰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바로 요청을 했었어요. 예. 최고강도로 이야기를 예. 초기에 다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이 한 2주 동안 이와 관련됐던 그 대표의 메시지가 나오지 않자 또 당내에 반개혁 세력들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끌고 나왔었어요. 예. 그런데 사실상 어제 그 오후부터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의 탈당이 예정됐다라는 이야기들이 여의도에서 계속 이제 돌았어요. 그 과정에 있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나 다양한 메신저들이 왔다 갔다 했겠지요. 예.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이 흔쾌히 동의를 했든지 예. 안 그러면 좀 더 지켜보자, 그 검찰 수사를 보고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든지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예. 그 당내 지도부에는 물밑에서 빠르게 많이 움직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리스트에 올라왔던 정부지 리스트에 올라왔던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다 일일이 통화했던 작업들이 있었고 그래서 물밑에서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이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당내 반개혁 세력들이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소리라고 또 리더십을 흔들고 하는 과정에서 언론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상하다라고 이제 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뭐 결국은 오늘 윤관석 의원하고 이성만 의원이 탈당을 결심해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대변인이 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누가 먼저 설득을 했는지 이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모르나 어쨌든 탈당을 하면서 일단 당내 위기는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네요. 예. 아니 근데 제가 드린 질문은 그런데 왜 남의 당 상황에서 의원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하냐고 반문하는 건 왜 그런 겁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고강도 발언을 이야기를 다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들은 4개인데 우리는 1개인데 와 자들 건 안 건드리는데 불만이 있는 겁니까? 아니 언론이 정확하게 좀 이 균형을 갖고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보도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4개나 터졌는데 저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우리는 여기만 갖고 하냐라는 약간의 불쾌감도 있겠지요. 그런데 잘못한 건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자들이 5개를 가지고 있든 10개를 가지고 있든 우리가 1개밖에 없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불쾌감들이 저렇게 드러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재욱 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자꾸 왜 반문을 할까요? 반문하는 거는 뭐 할 말이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다른 당의 얘기를 언급을 하면서 물타기를 하려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 두 의원이 왜 사퇴를 하는지를 전혀 모르겠어요. 왜 탈당을 해야 되죠? 두 분 다 죄 지은 게 없다잖아요.
아무것도 죄진 게 없다는데 도대체 왜 결백을 탈당을 해야 얘기했죠. 됩니까? 본인 스스로 하는 결백하다고. 얘기가 두 분 다 선당 후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잘못한 게 없지만 당을 위해서 나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잘못이 없는데 탈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과를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사과를 하셨다. 예. 대표께서.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 비공개 회의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미안하고 뭐 고맙단가 아쉽단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니 당 대표로서 만약에 정말로 그 저 두 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 당이 이렇게 망신을 당하고 이렇게 위기에 빠졌다라면서 질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왜 고맙고 감사하죠? 나가줘서 그러니까 이렇게 시끄러운데 꼬리 자르게 해주고 나가줘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요. 조국 예. 장관 그때 한참 문제가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한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걸 보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 저분들 탈당했다가 또 뭐 잠잠해지면 다시 예. 들어오려고 그러나 뭐 민영배 의원처럼 하려고 하나? 알겠습니다. 아니 뭘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뭐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대체 아무런 죄가 없다고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러면서 탈당하는 것은 참 이해가 되기 어렵습니다. 예, 양구석 전 의원. 예, 김종인 위원장님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저렇게 하지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예. 똑같은 현상을 놓고 할 말을 다 했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붙일 게 할 없다. 말을 다 해서 할 말이 없다. 그 뜻이네요. 예, 그런 부분이고 꼬리 자르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탈당이나 출당을 시켜야 된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양문석이 민주당 당원인데 예. 국힘당 보고 너 그 빨리 꼬리 잘라야 돼. 예. 라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그거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분명히 탈당과 출당에 대한 이야기를 태영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진복에 대해서 해고를 이야기를 했는데 이진복을 해고시키고 태영호를 갖다가 탈당시키는 걸 대통령실에는 빨리 꼬리 자르세요. 국힘당에는 빨리 꼬리 자르세요. 라고 이야기한 건가요? 탈당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네요. 꼬리 자르기 예. 이야기나 그다음에 할 말이 없으니까가 아니라 할 말이 다 했으니까나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 관점의 차는 분명히 존재해요. 예. 그리고 뭐 충분히 이렇게 비판할 수 있는데 저 또한 예. 이 상대 당을 향해서 꼬리를 자르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당의 그 현재의 위기들을 벗어나서 정상적으로 당이 굴러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 이제까지의 그 정당에서 사고가 터졌을 때 했던 그 관행이 대체로 그 국민들한테는 설득이 되더라. 예.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또 해석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뭐 분석도 있는데요. 안민석 의원이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뭔가 한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상당히 듣기에 따라서 미묘한 내용이 좀 들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는 기획수사 이쪽의 방점이 찍을 게 아니라 우리 저희 민주당의 도덕성의 실추 따라서 도덕성 회복 이쪽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 또 지금 제 주위의 지역 보면은 음주운전 전과자나 사기 전과자 심지어 불륜을 저지르고도 남의 가정을 파괴한 그런 분들도 뭐 선거에 앞으로 출마하겠다고 주민들에게 행세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은 당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했는데 또 국민의힘에서 장해찬 최고위원이 또 반응을 보여요. 이렇게 또 써요. 안민석 의원 발언에 100% 찬성한다. 음주운전, 사기, 불륜 등 뭐 이런 거 막 자르는 거예요. 100% 찬정이래요.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또 경쟁정당 소속들인데 서로. 이재명 대표 콕 집은 용기 높은 평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은 안민석 의원의 저 얘기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갑자기 나왔어요? 글쎄요. 그 음주운전은 있는 것 같고 제가 이재명 예. 의원 그 출마할 때 공부를 보니까 예, 음주운전 있다 그래요. 두 개 중에서 하나는 분명히 있는데 사기를 그 공직대 사칭한 거로 사기로 봐야 되는지 그거는 뭐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제가 볼 때는 뭐 콕 집어서 얘기한 건지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의 그 전반적인 분위기, 돈 봉투
전당대회 하면서 이제 내년 총선에 위기가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따끔한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제가 보면 이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어떤 정치 공세다, 뭐 정치 공작이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식으로 해법을 찾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좀 이따 얘기합니까? 그 얘기도? 송영길 전 대표 그 휴대폰 제출한 얘기 합니까? 아, 그거 그냥 포함해서 말씀하세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검찰의 소환에 당당하게 응한다 그리고 이제 어제 검찰청에 나갔는데 검찰이 무슨 편의점이나 카페도 아니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간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고요. 당당하게 소환에 응한다면 핸드폰을 제대로 제출했어야죠. 내긴 냈는데. 초기화를 해놓고 제출했다. 아, 그거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에 컴퓨터를 전부 하드웨어를 교체했다. 이제 이런 CCTV 영상도 확보했다는 건데 지금 그렇게 검찰의 수사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초기화했더라도 이 기지국의 그 통화 내역이 다 저장이 돼 있고 3년치가 다 이 수사 목적으로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문자 메시지, 카톡이나 텔레그램은 모르겠습니다만 문자 메시지 다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검찰에 출두한 보좌관이 뭐 지금 송영길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돈봉투 본 적도 없다 얘기했지만 그분이 실제로 돈이 어디 나와서 누가 전달했다, 돈이 출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돈의 출처를 밟다 보면 자기가 쓰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준 거거든요. 다 나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시간이 이제 검찰에서 참고인들, 피의자들을 조사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려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냥 검찰청에 나와서 자기 입장을 발표한 게 탈당했기 때문에 민주당 당사나 또 국회 정론관을 이용할 수 없어서 검찰청에서 어떤 입장을 발표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위 68세대 운동권의 형이라고 맏형이라고 하는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으로는 참 보기가 안 좋았고요. 저는 이번에 이런 걸 보면서 저것도 선민의식이고 특권의식입니다. 어느 피의자가 검찰에 나가서 조사해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저분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운동권에서 또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대학 총학생회장 거쳐서 이렇게 정치에 입문하신 분들이 보면 과거에 학교에 이 자판기라든가 이런 거 수입들 전부 다 가지고 말이죠. 뭐 MT 가고 또 민주화 운동도 하고 있으면서 특권 의식에 꽉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아주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민주당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니 야당 탄압이라는 얘기를 절대 꺼내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방금 전 주제 돌아가서 그러니까 공천관에서 뭔가 쇄신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안민석 의원이 음주운전, 사기 등등등 이런 사람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취지 얘기를 하거든요. 갑자기 듣기에서 굉장히 미묘하기도 한데요, 사실은. 지금 모든 정당에서 공천을 줄 때 그 정도의 정당용 범죄 소명 증명서를 떼오면 그게 다 걸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 얘기를 꺼낸 이유는 뭡니까? 그거? 그래서 그거는 뭐 장예찬 최고위원의 어떤 재치겠죠. 저 안민석 의원이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이야기인데. 의도 안 했는데 갑자기 엉뚱하게 튀는 겁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뭐 안민석 의원이 이재명 대표 힘들라고 저런 얘기할 이유가 없는데 그것도 어찌 보면 이재명의 운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의도하지 않은 얘기가 자기 이야기처럼 더덕더덕 여러 가지가 이전에 레코드가 붙어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 현재 조사를 받고 재판에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뭐 실제로 더 깨끗한 공천을 하자는 게 뭐 잘못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떤 저렇게 정치화, 개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그렇게 봅니다. 자, 뭐 이 주제 정치권 뭐 여야 좀 넘나들면서 다뤄봤고요.